네. 또 잘 들리시지요? 예. 아 저는 뉴스킨 사업 설명을 아주 자주 합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소개하는데 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선물과 같은 뉴스킨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저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냐면 그 뜻밖의 선물. 왜 생일이라 받는 것도 좋죠. 네. 뭐 결혼기념일이라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뜻밖의 선물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네. 만약에 뭐 생일인데 남편이 작은 거 선물 주면 서운하지만 아주 뜻밖의 선물은 작은 거여도 기뻐요. 어릴 때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얘다. 붕어빵이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선물은 굉장한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뉴스킨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 선물이라고 한다면 요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불시에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뭐 아까 말한 붕어빵도 좋지만 이왕이면 뭐니 뭐니 해도 네 돈이 들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엔 아예 뭐 칠순잔치여도 이렇게 줄줄줄 따라서 현금 들어 있으면 너무 기뻐하고 돈으로 돈다발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돈 다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면 뭐 세속적이어서 그런가요? 너무 막 인간미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 주는 선택권을 좋아하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돈을 선물한다는 건 돈 안에 들어있는 선택권, "너가 갖고 싶은 거 사.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하는 선택권을 함께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하는데 돈만 있으면 안 돼요. 꼭 돈하고 세트로 있어야 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가 돈 벌면 돈은 와이프하고 장모가 쓴다고. 또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 쓰려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을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히나 세대가 발달할수록 돈뿐 아니라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과 시간이 주어지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이 돈과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 돈도 많아,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사람들이 돈과 시간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거더라고요. 네. 그게 많아요. 진짜 예뻐지고 건강해지는데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 이렇게 못 먹고 살 때는 전쟁 때는 이렇게 부해 보이고 뭐 부잣집 맏며느리다 할 만큼 어느 정도 통통한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부의 상징은 젊어 보이는 거. 나이 같지 않은 몸매와 나이 같지 않은 얼굴, 건강을 갖고 있는 게 부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많으시겠죠. 많이들 원하는 게 막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와이 한 달 살기 막 이런 것도 원하고요. "난 돈 있으면 진짜 막 세계로 떠돌아다닐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난 돈 있으면 누워서 잠만 잘 거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여행 가려고 하죠. 근데 여행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저 밑에 쓴 경험이라는 표현을 써 볼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행에 가서 뭐 무엇을 타 보고 무엇을 해 보고 무엇을 보고 하는 경험을 쌓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없으면 그 경험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티클을 읽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요즘 흙수저와 금수저의 이야기예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글을 썼는데 자신은 가난하게 자랐고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흙수저인데 어릴 때 "우리 집이 가난하다." 이런 걸 딱히 못 느꼈대요. 왜냐하면 그냥 엄마가 나이키 운동화 정도는 열심히 일해서 사 주셨고 교복 입고 다니면 빈부격차가 안 느껴지잖아요. 용돈 주시고 또 때마 이렇게 패딩 정도 하나는 사 주시고 그러다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흙수저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동료랑 월급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300 벌고 나도 300 벌고 하면 거기서도 뭐 큰 차이 못 느끼다가 어떤 워크숍을 가거나 여행을 같이 가거나 그럴 때 자기가 흙수저인
정말 느꼈대요. 스키장을 갔는데 자기는 스키를 처음 타 보는 거야. 근데 다 탈 줄 알더래요. 또 어디 스키장이 좋다, 어디 스키장이 좋다 하는데 심지어 나는 스위스에 어디 갔을 때 말이야. 나 일본에서 스키 탈 때 말이야. 우리 언제 거기 한번 가 보자고. 다들 무언가 경험이 있고 통하는 말을 하는데 나만 모르더래요. 또 이제 20 대니까 와인 파티가 있다고 초대돼서 가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어떤 분위기여야 되지? 가는데 그들은 유학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모든 게 자연스러운데 자기는 맞지 않는 옷처럼 모든 매사가 긴장이 되고 대화에 낄 수 없는 서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차이를 느꼈대요. 돈이야 앞으로 또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한 경험의 차이는 채워갈 수 없겠구나. 그럴 때 나는 내가 흑수저인 걸 느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와 닿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의 세대라 너무 못 살아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원하지만 지금 세대가 가르는 부와 가난의 기준은 경험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또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네. 성취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놀고만 싶은데요. 저는 내내 먹고 자고 진짜 즐겁게 놀기만 하고 싶은데요."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들은 "난 쉬고만 싶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는데 막상 1 년도 아니고 6 개월 만에 기브업이에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동력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나라는 사람의 효용 가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그 지긋지긋하게 정말 '이 회사 너무 싫어. 비전도 없고 정말 별로인 회사에 사직서를 멋지게 딱 내면 가.' 이러면 되게 허망한 거 아세요? 그런 회사일지라도 "안 돼. 가지 마.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러기를 바라는데 가." 이러면 되게 서운해요. 사람은요. 일을 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중에 일부고요. 일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효용 가치,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1년 여행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효용 가치가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얻기 원해요. 소위 굉장히 월급이 적어도 내가 계속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하는 걸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나 없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직종을 잘 떠나지 않아요. 어 할머니가 계신데 시골 할머니들이 평생 밭일하고 힘들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해서 "엄마 우리 아파트 이렇게 샀고 이제 서울 와서 사세요.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하는 분이 다 할 거예요. 설거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할머니 어떻게 돼요? 병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짐을 싸고 시골에 가죠. 시골 가서 뭐 해요? 깻잎 뜯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막연히 그냥 시골 살던 분이라 도시가 불편한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울집에 오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내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내가 아니면 죽는 깻잎이 있어. 내가 물 주니까 살아나는 깻잎을 뽑되 '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할머니건 아이건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인간에게 너무 중요해요. 강아지에겐 필요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정말 우리가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는 건 정말 개 같은 인생이죠. 세상에서 그 강아지 팔자가 개 팔자 상팔자라고 하지만 사람은 개처럼 살면 안 행복해요. 절대 안 행복해요. 나라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느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커리어를 가지고 여자로서 살아가다가 육아를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럼 남편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애 키우는데 너만 힘드냐?" 하는데 솔직히 와이프들이 갖는 육아의 힘든 노동적인 거 못 안 하던 거랑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나라는 사람의 효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인 무능함이 쌓여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에서 나라는 사람의 성취감, 나라는 사람의 효용 가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계속 입증해 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연결된 결국 사람은 그래서 영향력을 갖고자 해요. 조그마한 꼬맹이들도 요즘에
그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고 막 유튜브 찍으려고 하고 또 그 나이 드신 분들대로 영향력을 갖고자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우 저 불고기 백반집 너무 맛있어." 했는데 친구가 "야 먹어 봤는데 별로더라." 그러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내가 그 집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야 진짜 맛있어. 나 이번 주에만 2번 갔잖아." 그러면 나한테 1 원도 안 떨어지는데 너무 행복하죠.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죠. 서로 관계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걸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그 관계성을 계속 이어가면 되게 행복한데 이 관계성을 좁게 살지 않고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너무 행복해요. 이 관계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인생의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일, 저는 그게 뉴스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이 이런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요 평범한 27세 직장인이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난 비전이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회사 들어왔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 이상은 살지 않을까?' 아주 막연했고 그저 저에게 고민은 이 머릿결이었어요. 제 머릿결이 이렇게 빗질이 잘 안 되는 머릿결. 이 머릿결로 미용실 가서 영양도 넣어 보고 내 종류별로 트리트먼트 다 해 봤는데 도대체 이걸 짧게 잘라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고 있을 때 저에게 나타난 이 뉴스킨 샴푸 하나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냐.' 하고 회사 가서 "야 만져 봐. 어떻게 머릿결이 이래. 나 되게 많이 바뀌었지." 하니까 이 친구가 저도 써 볼래요." 어떻게 써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 줬고 근데 이 친구가 아래층 사무실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 갖고 막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캐시백을 받게 되죠. '어 이게 뭐지?' 제가 샴푸를 쓰기 1년 전에 제 스폰서 사장님이 이 일을 해 보라고 했을 때는 무슨 파는 일은 아이 나는 그런 거 못 해요. 난 인맥도 없어요. 말도 못 해요." 그랬는데 어 나 이렇게 또 내가 이 다음번에 스킨 떨어졌는데 사서 또 소개하면 사람들이 쓰고 그러면 로션 쓰고 '이거 화장품 이러다 공짜로 쓸 수 있겠는데?' 아니 근데 그거보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투잡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된 게 바로 이 사사보면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전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뉴스킨 회사와 제품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집에 가서도 이 장표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마 뉴스킨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처음이지만 또 어디선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돈의 흐름에 대한 도표입니다. 제가 이 장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대기업 임원이셨던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저희 집이 그 뒤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를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혼자 아파서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 그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장표 한 장이 알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직장 열심히 해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찌 보면 이 사사분면을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들어봤어 저거."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본질을 이해했더라면 더 빠르게 변화의 타이밍이 왔을 거예요. 이 도표에서는 돈의 흐름을 돈을 버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인플로이 직장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갖는 직장이 돈 버는 방식이고요. 내가 취직만 하면 바로 다음 달에 바로 돈이 들어오죠. 반대로 그만두면 바로 돈이 없어집니다. 셀프 인플로이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인이 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가 되거나 보통은 인플로이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내가 돈을 한 10년 정도 버는 다음에 내가 그 일로 작게 창업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걸 노동 수입이라고 그래요. 저는 블루 칼라가 아닌데 왜 노동 수입이죠?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시간과 돈을 바꾸기 때문이죠. 이 두 영역의 공통점은 내 시간이 부족하면 돈 벌 수 없어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돈 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 하다가 자영업해서 예쁜 카페 내면 시간도 더 편안하고 알바 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자영업은요. 내 돈 주고 비싸게 지은 나만의 감옥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 직원은 나처럼 일하지 않고 내가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나마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자영업자가 창업한 지 95%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빚을 더 받아서 재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인플로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은 수준의 인플로이 직장으로 가기는 힘들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스를 밟는 건 봤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동네 커피숍이 100개가 있어도 내가 낸 커피숍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동네 커피숍이 그렇게 치킨집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낸 치킨집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들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할 때 진짜 부자들은 시간과 돈을 바꾸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이 너무나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요? 우리는 왜 모를까요? 왜냐면 이 방법밖에 안 배웠거든요. 학교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모든 돈 버는 방법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직업만 가르쳐요. 왜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도 전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조상도 시간과 돈을 바꿨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거죠. 진짜 부자들은 돈 버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사업가를 얘기하고 인베스터, 워렌 버핏 같은 대규모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주식하고 혼자 컴퓨터 모니터 몇 개 놓고 주식하는 분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시스템으로 돈을 법니다. 자산으로 돈을 벌죠. 언뜻 알듯 모르듯 해요. 왜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왜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왜요? 있다고 해도 나한테 가르쳐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는 부익부 빈익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정보가 책으로도 나오고 강연으로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곱하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인수분해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듯 돈의 흐름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사업을 배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비즈니스 영역, 권리 수입의 영역, 이 영역은요, 지속 가능한 수입과 돈이 함께 생겨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 그게 말이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안 믿어요. 왜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큰 변화가 뭐냐면 그전에는 요즘에 무슨 아이템이 잘 돼? 카스테라 가게를 해볼까? 커피숍을 해볼까? 요즘에 뭐가 유행해? 이런 걸 찾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드디어 자산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와 자영업도 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다. 결국에는 건물 가진 사람 주식 소득 없는 사람 최고네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즉 뭐냐면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자산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집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주식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위험도가 높아서 돈을 벌었다 잃는 그런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수입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돈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큰돈 들여서 투자하는 부동산과 주식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주게 될까요? 그래서 주식 페인들 많잖아요. 그냥 10,000원 오르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가 10,000원 떨어지면은 막 지옥을 가는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좀 멀리 보자고요. 이거는 인구 도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예요.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은 저 가운데 우리나라 생산 인구에 속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 아직 은퇴하지 않은 50대부터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까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도표가 오른쪽처럼 변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적게 출산하고 있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인구는 저렇게 적은데 부양해야 되는 위아래가 저렇게 높아집니다. 되게 먼 일 같죠? 예. 코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도표와 같은 것을 초고령 국가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진입을 했고 이탈리아 진입했고 우리나라 올해 진입을 했습니다. 죽는 사람과 태어나는 사람의 비율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앞으로 먼 일 같죠?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나라 집값이요. 집값을 주도하는 여러 요인이 있죠.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교통의 요지면 집값이 오르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건 학군입니다.
강남. 강남은 배밭이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서울이 좁아지니까 정부가 70년대 강남, 강쪽 이남을 개발하는데 개발해도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 휘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숙명여고 이런 학교들을 이전시키니까 그 명문대를 보내려고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들이 이사를 가고 그러다 강남이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초품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즉 신호등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단지 내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파트를 초품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초품화 옆에 신호등 한 개만 건너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연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같은 평수 몇 천만 원이나 더 쌉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예. 이 우리나라는 또 학원가가 밀집해 있으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학원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서울의 대치동, 그다음에 각 동네마다 학원가라는 게 존재해요. 목동 학원가, 평촌 학원가, 분당 학원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학원가들 앞에 아파트 값은 되게 오래됐는데도 말도 못하게 비싸죠. 네.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현재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지금 7살 아이들의 명수가 정해졌죠. 이 태어난 아이들을 늘릴 수 없잖아요. 이미 태어난 거니까. 그럼 8년 뒤에 되면 지금 7살 아이가 몇 학년이 될까요? 네. 뭐 중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초학년 초등이 되겠죠? 앞으로 8년 안에 초등학생이 100만 명이 줄어요. 현재 270만 명이죠. 저희 아이가 중3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입시 설명회 같은 걸 들으니까 계속해서 그 학령 인구라고 하죠. 인구가 주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8년 안에 학원 원생이 3분의 1이 준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2019년 자료인데요. 2030년이 되면 8년 남았습니다. 남는 초등학교 교사만 54,000명. 현재 초등학교 교사 중에 54,000명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그 계약직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혹시 교대 다니고 있는 주변에 학생이 있나요? 저는 주변에서 교대 가려고요 하면 뜯어 말립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또 잘하지 않는 한. 예. 굉장히 예전처럼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통계청에서 제가 8년 안에 100만 명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통계청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27만 2,400명이 태어났죠? 이거를 한번 더해 보세요. 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인구를 더해 보세요. 나옵니다. 대학이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집값은 어떨까요? 먼저 초고령화가 일어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아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령 도시가 생겨났어요. 시골집이 아니에요. 신도시로 한때 곽강을 받았는데 도쿄 중심가에서 1시간 이내 전철로 40분이면 가는 도시들이 유령 도시가 됐어요. 입주민이 들어오질 않아요. 팔리지도 않아요. 세금만 나가요. 도쿄의 일본의 지금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땅들은 세금 때문에 팔고 싶어도 심지어 제가 정부에 기부할게요. 그럼 정부가 안 받아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정부에 기부한데도 가져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집 가져가세요. 남의 일 같으시죠? 한국의 빈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집 중심이지만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먼저 인구 소멸 도시 경상도에 두 곳, 전라도에 한 겁니다. 한 곳입니다. 분이, 합천,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인이 합천의 영어 선생님이에요. 요번에 취직했어요. 합천이 그 시골 도시 같지만 이 교육률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20년 내 인구 소멸 도시가 될 거라고 해서 지금 미친 듯이 충산 장려 정책하고 그 지역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이 줄어드는 인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정말 안정적 자산으로 노후 대비가 가능할까요? 센텀 한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면, 강남 한가운데 집 한 채가 있다면 그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진짜 어느 정도로 될까요? 지금은 인구가 그래도 줄고 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예전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았지만 지금 전부 나 홀로 살고 있으니까 집의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20년만 지나도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집의 수요가 그렇게 될까요? 지속 가능한 수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을 원하는 겁니다. 뉴스키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뉴스킨 자산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자산이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이 자산은 유통자산인데요. 내가 유통자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는 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나눠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 중에 요 장표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봐서 뭔가 이해가 안 돼요 해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뉴스키는요. 합니다. 법적인 것도 담당하고 유통 배송도 담당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유통이에요. 유통만 아웃소싱, 즉 우리와 같은 회원에게 일임합니다. 유통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유통망의 사이즈만큼 내 자산이 됩니다.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통망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지속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유통망이 제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유산으로 상속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통망이 일종의 건물과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본사는 그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비즈니스를 먼저 좀 설명할 건데, 유통? 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고 해본 적 없는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통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한지, 그리고 큰 사업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수렵 채집을 지나서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인류에게 배고픔이 사라지고 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부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많이 가진 자는 높은 계급을 가지게 됩니다. 그 문명이 발상된 이 네 군데에서는 강이 존재하고 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로 인해서 부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유통은 그다음에 생겨납니다. 자기들끼리 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시장이 몇 배로 커지는 일은 길이 생기면서부터예요. 이 4대 문명을 지나는 길이 생기면서 교역이라는 게 처음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는 그 시장이 훨씬 더 거대해졌죠. 실크로드는 배워보셨을 거예요. 학교 때 초원길, 뭐 저기 뭐지 바닷길, 뭐 이런 거 배워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장안이라고 보이세요? 장안, 중국 위에. 장안이 도시 이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야 그게 장안의 화제래라고 하는 이 장안이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도시 이름의 그 뜻이에요. 저 장안이라는 도시에서 그게 인기래, 그게 화제래 이 뜻이에요. 장안의 화제. 얼마나 이 장안이라는 도시가 대단했는지 지금도 장안의 화제래 그러죠.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지도에서는 안 나왔는데 "야 거기가 완전 자동차의 메카야." 이런 얘기하죠. 메카도 도시 이름입니다. 엄청난 교역이 일어났던 도시 이름이죠. 무슨 얘기냐? 진짜 부는 유통이 일어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폼페이 유적 아시죠?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 몇천 년 전에 화산이 터져서 다 죽었지만 그때 그대로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다. 왜 부자였을까요? 교역 도시였습니다. 이 교역이 활발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유럽이 성장한 이유 교역이 어마무시하게 활발한 거죠. 특히 로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까지 로마, 프랑스, 영국은 바닷길을 통해서 또 각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는 교역이 일어났죠. 이태리에 사는 사람이 남부에 사는 사람을 촌놈, 북부에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부터 국경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교역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고,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도 이쪽에서의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것, 유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을 하는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유통권을 가지고 있다? 그 비전이 어마무시한 거죠. 유통이 변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말이죠. 유통이 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호텔, 힐튼, 페리스 힐튼 다 아시죠? 엄청난 부자잖아요. 전 세계 호텔 프랜차이즈 가장 유명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메리어트, 힐튼, 하이어트. 그런데 이 힐튼이라고 하는 이 호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으면 힐튼 없는 곳 보셨어요? 저 발리 구석에 가도 힐튼 호텔이 있고요. 미국에 가도 힐튼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힐튼이 있고, 어디를 가도 힐튼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건물이 도대체 몇 개일까요? 직원이 몇 명일까요? 이 어마무시한 힐튼. 그런데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에어비앤비. 하나의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두 개의 차이가 뭐죠? 힐튼은 건물을 갖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와 호텔을 연결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더 크죠? 현재 자산 가치입니다. 시가총액 힐튼 40조, 에어비앤비 100조입니다. 유통망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특히 앞으로는 더 4차 산업혁명 때는 유통망을 누가 가졌느냐에 싸우는 게 되는 거죠.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21세기 폭스사 영화 안 보신 분 계세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어마무시한 헐리우드 대작들을 만들어냈고 헐리우드 열풍, 전 세계 헐리우드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 없고 어마무시한 부와 영예를 누렸던 21세기 폭스사. 근데 여기를 지금 뒤집고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을 만든 넷플릭스입니다. 어마무시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둘 다 영화를 만들어요.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폭스는 영화를 극장에 팔아야 돼요. 유통망이 극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극장에 팝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 극장을 소유한 거예요. 어디에? 온라인에. 유통망 자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폭스사가 시가총액 23조, 넷플릭스 300조에 육박합니다.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앞으로 더 클 거예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회사들이 유통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온라인에서 유통권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게 앞으로 미래 기업의 싸움입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에 공룡이 있어요. 전 세계 유통 1인자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가요. 이 직접 판매, 대형마트의 프랜차이즈와 전 세계 진출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마트에 밀려서 성공을 못했죠. 우리나라 이마트가 똑똑하게 잘했어요. 한국형 대형마트를. 그러나 월마트의 이 파워는 대단하고 전 세계 이 손꼽히는 부자인데다가 월마트의 영향력 대단했는데 이것을 지금 사로잡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어떤 유통이죠? 온리 온라인 유통이에요. 시가총액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고요? 똑같은 유통인데도 월마트는 459조, 아마존은 10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월마트가 459조가 아니라 200조 조금 넘었었어요. 와, 저러다 월마트 망해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월마트가 아마존을 따라서 온라인 유통을 하면서 다시 회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드렸어요. 왜요? 뉴스킨이 바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저희가 이렇게 팬데믹 때도 야, 뉴스킨 괜찮아? 라고 하는데 매출이 줄지 않아. 더 성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만남은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모든 유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런 팬데믹에도 이미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저를 만나고 있어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걸 미리 교육받았고 2015년부터 끊임없이 본사도 또 그룹들도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연결자예요. 내가 뉴스킨을 생산한 본사의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서 그 유통망을 한 번만 연결하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럼 이 사람은 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할 때마다 나에게 커미션이 들어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재구매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계속 재구매를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입이 생기죠. 이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의 본질은 이렇게 소비자를 연결해서 온라인상의 유통망을 만드는 것을 대리점화해서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나처럼 온라인에서 제가 처음에 투잡하려고 왔을 때처럼 나도 온라인에서 내 유통망을 만들고 싶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형성된 유통망에 대한 로열티를 갖는 일이 비즈니스입니다. 즉 이 비즈니스에서 해야 될 건 두 개인데요. 소비자를 확장하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 대리점을 확장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요? 그것이 뉴스킨 시스템 안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본다 하는 건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들여다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 스타트 하시는 거고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뉴스킨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검토하고 내가 시작하는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건물주를 되게 부러워하는데요. 이 건물이 계속해서 나한테 자산이 되려면 공실이 생기면 안 되고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만한 빌딩이 있는데 공실이야. 이 빌딩 짓느라고 대출 받았는데 막 못 갚고 있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듯 내가 뉴스킨으로 유통망을 많이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이 안에서 실질적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뉴스킨 본사는 실질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만 개발을 합니다. 뉴스킨에서 유명한 제품 중에 180도라고 하는 피부 스킨케어 제품은 재구매가 진짜 대단한데요. 가격 대비 효과가 너무 좋죠. 한 달 반 만에 비포 애프터 사용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본인이 한 번 이 제품을 쓰면 야, 딴 건 못 쓰겠네라고 할 만큼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똑똑한지 화장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젤을 재구매하게 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데요. 이제는 뷰티 디바이스 넘버원 뉴스킨이 됐고 저희는
뭐라고? 기계를 얼굴에 문질러서 예뻐진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 넘버 원의 뷰티 디바이스 회사가 됐고 계속해서 재구매가 이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는요. 정기 구매라고 하는 거 요즘에 구독 경제 구독 시스템 하는데 이걸 이미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한 번 써본 소비자가 더 싸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6개월 동안 약정을 해서 한 달에 6만 원 이상만 되면 중간에 제품을 바꿔도 되고 날짜를 바꿔도 되고 장소를 바꿔도 되고 훨씬 더 싸게 쓰는 방법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 구매로 쓰게 돼서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고요. 나는 고정적인 매출이 일어나서 좋고요. 이 모든 복잡한 온라인이나 그런 문제 그것들을 본사가 다 해결해 주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유통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뉴스킨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너무 많던데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인기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물론입니다.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스터 같은 투자가들이 이 회사를 엄청나게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요. 다른 나스닥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들고 까다로운 아주 엄선된 기업만 들어가는 그 주식장이고요. 이곳에서는 뭐 우리가 뉴스킨 뭐지 네이버에 검색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동영상의 장면이 패종식을 집행하는데 그 수만 개의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뽑아서 패종식이라는 걸 집행하는데 뉴스킨이 5번이나 집행했을 만큼 성장할 때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회사의 성장을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보느냐라고 할 때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이 은행 가서 1,000만 원 대출해 주세요. 그럼 누구는 대출이 안 되고 누구는 대출이 되고 누구는 이자가 크고 누구는 작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용 등급이 달라서예요. 심지어 같은 회사 같은 대리인데도 신용 등급이 달라요. 내가 그동안 카드를 어떻게 썼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기업은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빚이 1원도 없는 회사가 있다면. 일반 4인 가족도 빚 없이 살 수 없어요. 카드 긁으면 그것도 금융경제학상으로 빚이죠. 나중에 갚는 거니까 이자를 내면서. 근데 기업이 빚이 하나도 없다? 무부채 경영을 하는 어마무시한 기업이고요. 이 자체의 신뢰 탄탄도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 최고. 심지어 던앤브래드스트릿이라고 하는 이 신용평가 회사가 전 세계 그 많은 기업 중에 5A1이라는 신용등급을 준 회사는 불과 열 몇 개 회사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는 회사라는 거죠. 쿠팡이 요번에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아주 들썩였습니다. 이 회사가 100조 기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뉴스킨의 그 쿠팡의 작년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까 요즘에 쿠팡 로켓 배송에서 그렇게 인기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여기서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없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너스 5조, 정확히는 4조 5,500억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왜 뉴욕 증시에서 100조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평범한 사람과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된 가능성,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조 가까이 되는 거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순수히 뭐 '어머 마이너스 되고 있네. 이 회사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기업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분은 피에르 낭텀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엑센추어라는 기업의 CEO셨고요. 이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모든 경제부 기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경영 컨설팅을 받는 회사, 즉 우리 회사 매각해야 되나요? M&A 해야 되나요? 인수합병해야 되나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변화할까요? 이런 걸 돈을 내고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하는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그러한 기업, 그 기업의 CEO니까 세계 경제 흐름을 이분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 한국에 방문을 한 겁니다.
경제부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이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본 게 바로 "지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똑똑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속 성장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것은 최근 10여 년간 전 세계 경제 기업과 경제 분야의 핫한 키워드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반짝 기업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고군분투한다는 거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라고 얘기한 것이 S곡선의 성공 열쇠를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S곡선. 한 기업이 처음에 생겨나서 성장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 S커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속 성장하는 기업은 S커브를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회사, 그것이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회사요. 전쟁 때 너무 가난한 나라에 설탕을 수입하니까 너무 비싸서 빵과 과자가 비쌌잖아요. 설탕을 수입합니다. 설탕을 가공합니다. 사탕수수를 수입해서 설탕을 가공하는 일을 하죠. 제일제당. 삼성이 전신이죠. 성공합니다. 제일제당이 설탕을 잘 만드니까 과자를 만들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뭘 했냐고요? 제일모직을 만들죠. 옷감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설탕을 만들던 회사가 무슨 옷감?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에서 보니까 지금은 가난해서 설탕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값싼 노동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원사를 사다가 가공해서 수입해서 되팔면 이윤이 남겠구나 해서 제일모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옷을 만들던 회사가 그다음에 뭐 만들었죠? TV. 우리나라 최초로 칼라 TV를 만든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생긴 거예요. 옷을 만들다가 또 웬 TV? 삼성은 생각했죠. 우리가 뭘 잘하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생활가전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전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뭘 만들죠? 핸드폰과 반도체를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TV 만들었으니까 그 기술로 하면 잘하겠다? 아니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컴퓨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반도체가 모든 기기에 들어갈 걸 예상하고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죠. 이게 S커브를 그립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가난하냐고요? 우리는 나의 미래를 선택할 때 내가 잘하는 걸 찾아요. 내가 뭐 잘하지? 그러니까 옷을 팔다가 내가 잘하는 게 파는 거니까 액세서리 팔고, 그러다 안 되면 꽃 팔고, 잘하는 걸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잘하는 거 하라고. 이거는 노동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까 사사분면에서 왼쪽. 그러니까 계속 우린 가난한 거예요. 부자들은 잘하는 거 하라고 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교육과 부자들의 교육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안 가르쳐 준다고요? 아니요. 많은 성공자들이 계속해서 방송과 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김미경 씨 강의만 들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강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킨은 바로 이 S커브를 그리는 기업이에요. 1984년도에 퍼스널 케어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죠.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피부를 원래 어릴 때 상태로 되돌리는 화장품을 만들었고, 이게 히트를 치면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인수합니다. 1998년에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즉 예방의학이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거라는 걸 알았죠. 90년대 말에 여러분 식탁에 영양제 있었나요? 집에 비타민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 그때 집에 비타민 있으면 누가 외국에 나갔다 선물해 준 센트럼통 같은 거나 있었지 집집마다 영양제 없었어요. 지금은 영양제가 없는 집이 있나요? 비타민 한 개가 식탁에 없는 집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변할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뛰어난 기업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스폰서 사장님 집에 놀러 갔을 때 식탁에 영양제가 이만큼 파마넥스가 있는 거 보고 "뭐야? 이 집에 암 환자 살아? 뭐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의학이 중요해." 막 제가 속으로 '에휴 누가 저런 걸 먹어.' 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고서 세 번째 S커브를 그립니다. 그게 뭐죠? 유전자에 관련된 에이지 락, 젊어지는 기술입니다. 특히나 뉴스킨이 이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요. 자연에서 얻고 과학으로 입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이 두 박사가 회사를 설립했어요. 뉴스킨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고 의사이자 박사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한의학,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학이 현대의학에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냐고요? 논문으로 쓸 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즉 현대의학은 전부 합성약들이니까 분자 구조식이 간단하고 그걸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데, 천연물로 가지는 한의학은 거기에 있는 성분 자체를 추출하는 기술도 너무 힘들고 그것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의학은 민간요법 처우를 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이 두 박사가 한약을 캡슐화한다. 그래서 단순히 대증요법이 아니라 열이 오르면 열을 내리는 그런 합성약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약을 치료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겠다 하고 만듭니다. 특히 마이클 장 박사 저 밑에 보면 35개의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 한 나라에 한 개도 없을 기술력입니다. 그것을 정말 최다로 보유한 이 기술을 가지고, 즉 천연물을 캡슐화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하죠. 전 미국 전역에 팔리기 시작을 했고 매출도 괜찮았는데 이 두 분이 회수하고 회사를 접어요. 왠 줄 아세요? 우선 허브를 가지고 천연물로 만드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 원료값을 낮추려면 약초값을 낮출 수는 없는데 유통을 줄이면 값을 내려서 정말 우리가 개발한 이 좋은 약을 정말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유통을 찌르려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차이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미국의 드럭스토어 가서 멀티비타민 주세요. 그러면 센트럼과 라이프팩의 차이를 설명을 못 해요, 의사가. 그거를 뭐 그냥, 아니 의사가 아니라 약사가, 우리나라 약사 같지 않죠. 설명 안 하고 그냥 올리브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건 더 비싸? 왜 더 좋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선택했는데 뉴스킨하고 합병해서 판매하자마자 그해 건강기능, 미국의 건강기능 순위 탑 10에 오르는 기업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됐고요. 이 회사의 정말 성장 비결은 연구력이에요. 어마무시한 돈을 연구비에 썼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에서 이 정도로 연구비에 쏟기 힘들다 할 정도인데요. 특히나 전 세계 최고의 박사들만 모아놓고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면 그 의학계에서 '와 그 대단한 박사.' 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전 세계 연구센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중에 한 분입니다.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대표적인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라는 분은요. 특히나 유전자 건강에 관련한 그 연구, 인간의 노화의 원인을 찾는 것에 전 세계 탑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 파마넥스가 먼저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허브를 가지고 연구 중인데 이 허브가 인간의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는 유전자의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나도 훨씬 더 빨리 늙고 또는 더 건강해지는 그 차이가 섭생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식을 하면은 빨리 죽고 병에 걸리고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걸 평생의 연구에 걸쳐서 알아냈지만 그걸 아무리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사람들이 소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식하세요? 여러분 그 새끼 먹는 게 소식이 아니라 그 식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영양사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칼로리로 밥을 먹으려면 교통사고 같은 거 입원했을 때 주는 그 새끼로만 살아야 그게 적정 칼로리예요. 그 병원밥 있잖아요. 병원밥 새끼가 적정 칼로리인데 그거의 70%만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박사는 평생의 연구에서 당신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야.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이 파마넥스가 공동 연구하면서 이러한 허브를 통해서 그걸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이 유전자 규명을 위한 특허와 그다음에 우리는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특허가 서로 만나면서 어마무시한 연구를 해내고 우리 몸 속에 노화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 노화 유전자가 다시 젊을 때처럼 건강해지게 하는데 섭생과 그 특별한 허브들의 인간관계를 알게 돼서 제품화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먹는 것뿐 아니라 바르는 것, 머리에 바르는 것까지 가능하기 시작을 해죠. 사람 몸에 3만 개 유전자가 있는데 그 모든 유전자에 아직도 연구할 부분은 무궁무진합니다. 비만 유전자, 탈모 유전자, 피부 유전자, 지금 여러 건강에 대한 유전자에 관련된 연구로 우리는 제품화에 성공했고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장 건강에 관련된
것도 해냈죠. 이렇게 기술력이 개발되면 우리가 "우와 대단한 거 만들었어요."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의학계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 3대 의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의대가 우리의 연구 논문을 입증하기 시작하면서 제품화가 급물살을 타고 주식이 오르고 전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논문으로 게재하고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모든 기술을 인수합병함으로 인해서 그 판권을 가졌고 우리는 유통권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출시된 브랜드 이름이 에이즈락입니다. 뉴스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직에 이 에이즈락이라는 마크가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시고 바르시면 되는 거죠. 이 에이즐락이 대단한 건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출시될 때마다 어마무시한 성장을 이루었고 예전에 뉴스킨에서 백만장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절반으로 축소될 만큼 대단한 어떤 그 유통망의 확장, 매출액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매진이 되고 완판을 하고 그 소비자가 급등을 했는데 놀랍게도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와요.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분들한테 보세요. 2년에 한 번 신제품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게다가 유전자 단위의 제품을. 그것도 세상에 없던 컨셉을 만들어내면서 이 회사는 굉장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락 기술을 가지고 최근 5년 사이에는 계속 바르는 제품만 만들었어요. 근데 2017년 뉴스스팬 이후에 거진 5년 만에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출시가 이제 됐는데 그게 바로 메타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제품은요. 사람들이 써 있기는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니까 장 건강에 대한 내용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에 관련된 이야기죠.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그 미생물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의 대부분이 우리 장에 존재하는데 이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건강하냐보다 개수가 얼마나 유익균의 종이 몇 종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장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습니다. 유산균 몇 개 넣는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지금의 일반적인 장 건강은 해결할 수 있어도 면역 체계 전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박사들이 과학계가 제2의 게놈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하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모든 학술지는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건데 왜 이게 제2의 게놈이라고 불리냐면 처음 10여 년 전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밝혀진 게놈이 발표될 때 이제 인간의 질병을 정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도 정복하죠. 치료제도 있죠. 힘든 병들을 고치는데 정복이 안 되는 병이 있죠.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어요. 비염, 아토피, 당뇨, ADHD, 조현병. 이거는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삶의 질을 아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병이에요. 비염에 안 걸려본 분은 그 비염의 질 떨어지는 삶을 이해 못해요. 아토피에 안 걸려본 분은 그걸 몰라요. 조금 더 요즘에 많이 발현되는 크론병 또는 베체트병 같은 면역 질환들. 약이 스테로이드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이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장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관련된 연구가 어마무시하게 진행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임기를 마지막으로 할 때 국가주도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내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이게 2016년도인데 뉴스킨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한 건 2015년부터 그보다 1년 전부터 이미 연구에 돌입해서 제품화를 했던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성장할 거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막 연구를 하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연구하려고 할 때 저희는 제품화의 성공을 벌써 했다는 거죠. 바로 메타입니다. 이 메타에 겉에는 유산균 몇 종이 들어있어요. 유산균 제품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은 기본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안토시아닌입니다. 에이즈락의 기술력으로 블렌딩해서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 안에 장누수가 일어나는 장벽을 제거하는데 어마무시한 효능을 내고요. 이것이 논문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임상 실험이 아니라 의학계의 논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몸의 장누수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지방간 또는 염증 수치를 좋게 하는 거. 비만균을 줄여주는 거. 이러한 것이 이미 입증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미 먹은 지 한 달이 넘었고 저희 가족은 한 달이 넘었는데 특히나 이 염증 수치 좋아지는 거에 너무 느끼는 게 저희 아들의 고질적인 여드름. 누스키는 제품을 쓰면서도 그 어느 정도 한계까지밖에 안 되던 그 염증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원인 모를 질병 중에 혀장렬감이라고 아세요? 혀장렬감? 혓바닥이 타들어가는데 이거 약도 없고 원인도 몰라요.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데 메타를 먹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사라져 갖고 지금 너무 행복해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현대의학에서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데 그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많은 부분에 이러한 장 건강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외에도 메타의 효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에게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킨은요. 왜 이런 효과를 내냐면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좋게 해 주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장이에요, 건강의 뿌리는. 나무의 잎사귀에 아무리 영양제를 줘도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뿌리를 건강하게 하면 위에 죽어가던 나무가 살게 되죠. 현대의학은 위에 보이는 잎사귀를 해결하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파마넥스는 이 근본적인 뿌리 영양을 주는데 그 뿌리 영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이고 유산균이 아닌 장벽의 이 그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제품은 이미 예약이 판매가 끝났고요. 11월에 이제 추가로 일부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출시가 원래는 1월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너무나 선판매 때 사람들이 그래서 추가 그 제품 그 생산이 들어가면서 정확한 본 판매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2월 정도면은 아무리 늦어도 하지 않을까. 본사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소비자분들 중에 먹은 분들이 일주일이 안 됐는데 여기저기 추가 주문 또 "너무 좋다. 내가 아이들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먹어도 너무나 안전하고 그러한 제품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내가 그 유통망을 만들 수 있을까예요. 그게 내가 뉴스킨으로 할 수 있을까죠.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배우시는 게 뉴스킨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 다음 스텝은 뉴스킨을 연결해 주신 그분께 "이거 어떻게 배워서 하는 거야?"라는 그 교육 시스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하는데요. 내 소비자가 연결되고 내 대리점이 연결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고 이것이 확장되는 건 시스템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배우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비즈니스를 배워서 하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아까 왜 우리가 교육부 빈익빈이 됐냐면 시스템 만드는 법을 돈 주고 배울래야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커피숍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요즘에 공짜로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거기 가서 배워요. 그래서 배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사촌 언니가 "커피숍 냈어." 그러면 "나 안 해 봤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 자격증 따서 아르바이트해서 경험 좀 쌓다가 동네 권리금 주고 조그만 거 하나 인테리어 해서 직원 두고 기계 사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이사분면과 S사분면을 해본 적 없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또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사업하는 거 배우는 학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줘요? 돈 드릴게요 하면 가르쳐 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배우려면 얼마나 비싸야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친한 분이 만두 가게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요. 정말 줄을 서는데 그분이 만두 가게를 어디 유명한 사람한테 배워왔대요. 근데 우리 엄마 이제 아는 동생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하니까 그 동생이 만두 가게 기술을 배워서 고향 가서 만두 가게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엄마가 오지랖으로 둘을 연결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 잘 되는 만두 가게 엄마 지인이 싫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우리 엄마한테 처음 얘기했대요. "나 이거 만두 기술 배우는데 4천만 원 냈어." 4천만 원 내고 그 집에서 종업원처럼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서 4천만 원 냈는데 나보고 뭐 공짜로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동네 만두 가게 기술 배우는데도 4천만 원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뉴스킨 배우는데 얼마 내실래요? 얼마 내실래요? 붕어빵 만드는 거 배울래도 얼마 내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얼마 내실래요? 얼마의 투자금이면 하시겠어요? 뉴스킨이 대단한 건
배우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시작하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는데 돈이 안 들고 배워서 할 수 있대서 얼른 시작했어요. 아니 돈이 안 드는데 해야 되지 않아요? 리스크가 뭐냐 했을 때 무엇을 투자했냐인데 여러분 아파트를 위해서 영끌하고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그러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아시죠? 뉴스키는요.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훨씬 적죠.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집값 붙들 수 있나요?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주식을 붙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또는 주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요?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스키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그것이 통제가 되고 내가 모르는 요인에 의해서 뭐가 무너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한번 배워보지 않으세요? 시작하지 말고 배워나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할 당시의 모습이에요. 신혼 때였고요. 27살에 아까 제가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 모습이에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아침에 지하철역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사람이 없어요. 혹시 표정이 어떤가요? 회사에서 퇴근할 때 모습도 아니고 일요일 아침인데 되게 전 이 사진을 보면 되게 무기력했던 저 때 기분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친정은 어려워지고 있지. 신혼생활 1년 해 보니까 모인 돈은 없지.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해 주신 게 없어서 받은 대출 아직 갚은 것도 없지. 이렇게 10 년을 산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회사 다녀 보니까 앞으로 3년 뒤, 5년 뒤 뻔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머릿결이나 고민이다 할 만큼 멀리 생각하면 머리 아프던 저.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제가 뉴스킨을 만난 건 '난 대단한 성공을 해야지. 난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꿔야지.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 투잡으로 괜찮지 않을까 갔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었고 앞에 사람 가는 거 보고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위에 있는 리더들 보면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 코앞에 가는 사람 보면 '저만큼만 해 봐야지, 저만큼만 해 봐야지.' 하고 10 년이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뒤에 무대에 서서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뉴스킨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아둥바둥 누굴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 앞에 가신 분 따라서 갔더니 여기 와 있었어요. 전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제가 "뉴스킨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헬스장 6 개월 빠지지 않고 다니는 정도의 열심이면 돼요."라고 얘기해요. 어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건데 어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게 헬스장 6 개월 안 빠지고 다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갈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꾸 내가 마음이 포기가 돼요. 학교 6 개월 가는 건 안 어려워요. 왜냐면 안 가면 혼나니까 강제성이 있잖아요. 헬스장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6 개월 가는 것도 어려워요. 뉴스킨이 왜 어렵냐고요? 네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강제성이 없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는 무엇보다 쉬운 게 뉴스킨입니다. 정말 제가 했듯이 그 앞에 가신 분 한 발짝 한 발짝만 따라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제 외모나 제가 벌고 있는 돈의 차이보다 느껴지는 게 제 안에 나예요. 내 안에 자신감. 그전에 무기력했던 마음, 자존감 떨어지고 아무 자신 없고 '나라는 게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고 내가 정말 감사함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에 주고 싶은 게 많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변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 내 안에 들은 것의 차이가 세상을 다르게 본 차이죠. 돈이 저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행하고 우울증 인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는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내 눈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요. 왜요? 뉴스킨이 저에게 준 건 돈만 준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줬거든요. 저 성취감을 통한 자신감, 영향력을 통한 기쁨, 저에게 건강과 예쁨, 그리고 뉴스킨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환호도 받아봤고 강의도 해 봤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정말 뉴스킨으로 인해서 변한 이 인생은 뜻밖의 선물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뉴스킨을 검토해 보시고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